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은 15일 혁신위원장을 다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혁신위원장 사퇴 파장을 겪은 뒤 열흘 만인데요.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맡았던 김은경 교수에게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것저것 다 손대려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딱 3가지만 하시면 맡은 임무를 다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꼭 이것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원이 원하는 대로 대의원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의 공정한 공천을 위해 모든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반드시 실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를 이 역시 반드시 실현시켜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3가지만 잘 챙기셔도 혁신의 반은 성공할 거라 생각됩니다. 더 많은 혁신과 개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당원이 원하고 후보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이 3가지만이라도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혁신기구 책임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자폭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 과거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이례경 이사장은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는데요. 출범도 하기 전에 혁신기구가 삐끗하면서 민주당은 후임 인선 작업에도 진통을 겪었고 열흘 만인 15일 혁신기구의 새 수장이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 부원장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일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는데요. 결정이 늦어진 건 김 교수가 서울서초구에 부동산 2채를 갖고 있는 부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남긴 집이라는 점이 고려됐고 민주당 내부에선 여성 최초의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상징성과 금융약자 보호에 힘써온 개혁적 성향의 인사라는 점 덕분에 혁신기구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없어 개파 논란에서 자유로운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기구의 이름이나 과제, 역할이나 인적 구성도 모두 새 혁신기구에 맡기기로 했고 여기서 나온 논의 결과는 지도부가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김 위원장은 딱 3가지만 하시면 맡은 임무를 다 하시는 겁니다. 과유불급, 모든 혁신위원장이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두고 15일 정부 합동 브리핑이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브리핑은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과 무해함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집중했는데요. 대체 이들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날 박구현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나 주한일본 대사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 차관들이 대리하는 듯한 모양새였는데요. 일본의 대리인을 자청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러다 보니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은 일본의 핵종 정화시설인 알프스를 설명하면서 저희라는 주어를 2차례나 사용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 빙의한 거죠. 하지만 이 원자력 엔지니어들은 심층 방어라는 철학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운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방류 전 과정의 주요 위치에 이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감시기를 다중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중에 어떤 게 하나 잘못된 신호가 나오더라도 방류 장치를 정지시키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체 알프스를 포함해서 이 방류 시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시의 적절하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시운전까지 상황을 잘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체 알프스를 포함해 방류시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시적절하게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시운전까지 상황을 잘 저희가 분석하고 한다면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1번을 저희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브리핑, 1번과 동일체라고 대놓고 브리핑을 하는 이상한 정부가 등장한 겁니다. 저희랍니다. 저희가 시적절하게, 저희가 잘 분석하고 이 정부의 민낯과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친일 매국 정부,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게 바로 윤석열과 국힘당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저희가 일본입니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국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삼중수소는 워낙 배출되는 양이 적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제일 먼저 드러난 곳은 바로 소금의 사재기 현상이었습니다. 최근 천일염 거래량이 늘면서 일부에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중도매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재기가 벌어지는 걸로는 볼 수가 없다는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소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장바구니에 한 번에 2-3개씩을 담기도 하고 종류별로 5-6개씩을 사기도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유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소금 진열대는 텅 비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천일염 제품도 거의 동이 났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마트의 전체 소금 판매량은 한 달 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소금 수요는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남 신안을 비롯한 산지 천일염 가격도 이미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20kg 천일염 한 포대의 중도매 가격은 3만원 안팎이었는데요. 이는 지난달보다 50%나 급등한 거죠. 하지만 기가 막힌 건 정부는 여전히 사재기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놓는 대책이 기가 막힌데요.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사들인 뒤 할인해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겠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는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각자 도생의 무정부 상태인 듯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재기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재기의 사자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건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국민은 이미 이 정부에 어떠한 신뢰도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4년도 안 남았습니다. 잘 버티고 견뎌서 우리 모두가 무사하길 빌어봅니다. 이건 뭐냐면 일정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죠. 권익위에서 자료 넘겨주고 감사원에 조사하고 여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전역위원장 모욕 주기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일정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한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실패한 영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력기관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장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감사원뿐만 아니라 권익위 내부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의원님들 일부 이렇게 함께한 그런 사태를 압박한 그런 한편에
영화와 같은 그런 사안이었었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를 매도를 하고 또 일부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감사원발과 또 여당 국회의원 발로 흘리고 또 명예훼손을 하고 저를 파렴치범으로 사실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것은 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상임위장 밖에서 한 발언이라든지 또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생각입니다.